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해운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 해운대 사무실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또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과연 이 재판이 언제 확정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재판 끌기의 선수 아닙니까? 이 재판을 혹시 오래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 혹시 확정되지 않고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무려 4년 2개월의 재판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 형이 저는 확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해설했을 때, 징역 1년을 이제 예측한 것도 예측한 것이지만, 이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좀 비교적 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을 때, 이것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징역 1년까지 맞추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사건 간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10만 4천 원어치 밥을 산 걸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거든요. 그만큼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백현동이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되죠. 김혜경 씨는 후보자의 배우자였고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 본인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시기도 경선 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대선의 본격적인 본선 시즌 이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훨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벌금 15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것도 제가 몇 월에 이 재판이 확정될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늦더라도 확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고 434억 원의 이제 선거 비용을 이제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재판을 끄는데 사활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언제까지 끌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짚어보면 되거든요. 먼저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인이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항소를 하지 않으면 바로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항소는 무조건 100%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상급 법원인 2심에 새로운 법리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할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어제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결문이 좀 복잡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무죄가 난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골프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유죄가 났습니다.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쳤는데 왜 안 쳤다라고 하냐? 이거는 골프를 쳤으면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 이런 이유로 유죄가 났고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허위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의사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법리적인 무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하도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 강도가 심하다 보니까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 얘기하면 김문기 씨를 전혀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나는 몰랐어 라고 하는 그 팩트가 뒤에 숨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허위 사실의 그 사실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나눠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이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드러난 부분이니까 이 골프 쳤다라고 하는 부분만 유죄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죄다. 이게 다분히 기교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찰도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럼 쌍방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곧 한 달 좀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겁니다. 이게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겠죠.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은 3개월 내에 항소심의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항소심은 1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했던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2심에서 또 부른다라고 하면 이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증언했던 증인이 2심에서 또 다르게 증언하게 되면 1심이 위증이든 2심이 위증이든 둘 중에 하나 위증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한번 불렀던 증인은 여간에서는 다시 부르지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간단한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2년을 끌었습니다. 선고까지는 2년 2개월이 걸렸죠. 원래 6개월 만에 안에 능히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아주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부름으로써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아마 기회를 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증인을 부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증인을 만들어내서 이런 증인을 새로 부르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져야죠. 이 사건과 무관한 쓸데없는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휘해서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 입장에서 갑갑하죠. 이 사건의 관련자인데 1심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정말 제3의 새로운 인물을 불러낸다. 그러면 또다시 이거 위증시키는 거 아니야? 위증교사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에 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증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증인을 만들어내더라도 오래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심은 증인신문을 할 때 보통 재판 간격을 1주 또는 2주로 잡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여러 명 불렀어도 한 2, 3개월 정도 하면 증인신문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라고 하면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조금 더 촘촘하게 열어서, 특별 기일을 열어서라도 증인 재판을 너무 지연한다 싶으면 그것을 재판을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 재판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다른 국민들 사건과 달리 이 재판을 끌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판을 보면 좀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복잡하죠. 북한에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더 많고 한 번에 800만 불을 다 준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줬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쌍방울 직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상당히 재판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6월 7일에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사건 2심 언제 선고될 것 같으세요? 이 복잡한 사건조차도 2심 선고일자가 이제 잡혔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즉 이번 달 29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파장이 크겠지만 이 날짜 계산을 해보십시오. 1심을 6월 7일에 선고가 났고 2심은 11월 29일인데 그렇다면 5개월 20일 정도 걸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복잡한 사건도 5개월 20일 걸렸어요. 그러면 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거보다 적게 걸려야지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올해 12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항소심이 정상적으로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면 4월 또는 5월, 오히려 이 사건은 더 간단하기 때문에 3, 4월에도 선고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 법리적인 검토 부분은 증거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도 항소심에서 판단하게 될 건데 이거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판결문을 쓰면서 법리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거는 재판 지연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2심에서 이게 과연 1심 판단대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게 깨끗하게 다 유죄가 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난 부분이 없죠. 그러면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 구형량의 절반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잘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법리적인 무죄 부분을 좀 다투니까 이제는 검찰도 항소를 하거든요. 검찰도 항소를 하면서 이왕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부분을 저는 양형 부분도 검찰이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절반만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를 붙여준 게 좀 많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그 사유로 든 것이 정가사범인데 벌금형 정가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가사범이라는 건 오히려 가중할 요소지 벌금형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게 강경할 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라는 부분을 좀 감경하는 요소, 집행유예하는 요소로 썼는데 대선이 박빙이었잖아요. 그 박빙에서 오히려 까딱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 박빙이 아니라 더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지금처럼 뻑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형사유로서 좀 집행유예를 검찰에서 부당하다고 보고 아마 항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검찰이 좋아, 뭐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징역 1년 이상 선고가 됐으니까 내가 항소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불이익 변경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1심에서 선고한 형 이상을 2심에서 선고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이상을 더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피고인이 항소할 권한을 좀 폭넓게 보장해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해 놓고 보니까 나한테 더 불이익한, 더 센 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 항소할 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 이상으로는 선고를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는 바람에 검찰에서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항소를 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검찰이 항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또 법리적인 부분이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형량을 다시 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서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무죄 받았다는 이유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검찰도 항소를 함으로써 형량에 있어서는 본인이 집행유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윤미향 사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윤미향 사건 4년 2개월이나 끌었는데 이거 뭐 이재명 대표는 소송 재판 끌기 선수니까 이거 더 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요. 일반 사건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의 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칙한 사람은 다음 총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사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칙을 해서 형이 선고된 사람은 바로 사면을 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불이익의 준비다. 그래야지 이 룰을 어긴 사람이 다음 총선에도 룰루랄라 하면서 다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룰을 어겨가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만큼은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요. 기소가 되고 나면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선거 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윤미향 사건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개인 비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사했던 시점에 따라서 좀 기소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은 4년 2개월이지만 사실은 의원직 중간에 아마 기소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재판을 줄줄줄 끌다 보면 그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윤미향 사건과 전혀 다르다. 이 점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2심이 끝날 것으로 본다라면 그럼 3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형이 선고되든지 간에 이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재판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40명이 증언한 사건을 두세 명이 와서 말을 해서 뒤집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재판을 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심 선고가 나면 분명히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죠.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원칙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분명히 다음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대선에 임박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 훨씬 더 민주당 극렬 지지자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재판 직전이 되면, 그 대선 직전에 선거 확정이 되면 다른 후보자를 세우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대법원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안 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대선과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럴수록 사법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결론 날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건 가정적인 건데, 만약에 법리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 당선 무효형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양형을 가지고는 더 이상 못 다툽니다. 그럼 법리를 가지고만 다투는데, 검찰은 이 법리를 다투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검찰까지 이 법리를 다투면서 상고를 해버리면, 글쎄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검찰이 이 법리를 다툼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너무 지연돼 버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선거에서 큰 반칙을 한 사람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판국인데 그거를 기회를 줘서 다음 대선에 나가게 해주면 그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부터는 이제부터 무조건 이제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대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좀 먼 이유이긴 하지만 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된다는 점도 고려해서 균형 잡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 부분을 이제 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안도를 하시면서도 이게 언제 확정될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이 재판 지연 문제만큼,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확실합니다. 내년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판을 끌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그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이 재판을 잘 지켜봐 주시고 감독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감독하는 재판, 그 재판은 반칙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